지방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학생으로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선 이 제도가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앉으십시오. 예,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죠.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할당제에 대한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견들입니다.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할당제죠. 해당 지역에서 일정 수를 뽑는 게 과연 공정하냐, 정의롭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이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 안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불공정하죠. 시험 봐가지고 실력 있으면 똑같이 가야지 왜 어느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우대하냐. 그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번 보면 그게 정의롭냐? 시험 잘 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사람을 지역 같은 거 또는 뭐 생계 수준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똑같이 하는 게 정의롭냐? 그건 좀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유색인종한테 입학 인원을 할당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수시 제도에서 지역 배려하는 것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생활 수준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정의로운데 형식적으로 당장 보면 불공정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공정한 것이 대체로 정의롭죠. 정의로운 게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구현돼요. 근데 왜 이런 충돌이 발생했냐? 기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요만한 웅덩이에서 경쟁을 하니까 마치 그 뻐꾸기가 그 개개비 둥지에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뻐꾸기는 덩치가 커요. 근데 개개비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 뻐꾸기는 혼자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큰데 결국 나중에 다 밀어내서 떨어뜨립니다. 개개비 새끼들이 다 떨어져가 죽죠. 살아남으려면 밀어내야 돼요. 그럴 때 너 힘없는 개개비 새끼 너 불쌍하고 덩치 작으니까 야 똑같이 경쟁할 때 이쪽을 좀 도와준다. 넌 덩치 큰 뻐꾸기 새끼니까 너는 한쪽 팔만 써. 경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뻐꾸기 새끼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개개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내가 덩치가 작아서 경쟁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이유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센 쪽이 밀어내는 걸 허용한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양쪽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둥지의 크기를 넓혀야 된다. 뻐꾸기 너 덩치 줄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개비 너 덩치 키워라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둥지를 키워야지. 다 살 수 있게. 물론 그 안에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 문제는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둥지의 크기를 넓히자. 즉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저성장 사회에 노출됐습니다. 우리는 저희 세대만 해도 되게 어렵긴 했는데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실패하면 저거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잘 안 생기고 그 있는 기회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격렬해졌고 또 여러분들은 사실은 기성세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기성세대하고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일정한 지위를 다 차지하고 힘센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없는 힘약한 개개미 새끼들끼리 딱 3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1마리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에서 2마리를 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친구와는 협력적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쟁을 치르고 적이 돼버리죠.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드러난 현상에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거냐 문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원의 크기를 늘릴 거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 만물의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의 측면도 있는 거고 종합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슬픈 사실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 시대를 잘 살았어요. 성공도 했고 도전해서 뭐 다 성취도 했고 일정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이 격차의 문제를 사실 외면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먹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아예 저성장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었는데 우리의 의무였는데 이걸 못해서 결국은 작은 웅덩이 안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누군가를 밀려나와서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회복해야 된다. 성장 회복이 가능합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첫 번째 루트는 우리 사회가 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수준도 높고 돈도 뭐 자본도 많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많고 아주 훌륭해요. 과거 어느 때보다. 근데 이게 제대로 사용되질 않습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쌓여가 썩고 있어요. 이쪽은 써야 되는데 아예 기회가 없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나라를 한번 만들면 뭘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논밭을 진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자원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겠죠. 자기 거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이거 어느 날 힘센 사람이 자꾸 사모으든지 뺏어모으든지 자꾸 모아요. 그래가지고 자장농이 소장농이 돼요. 지금 농촌이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머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죠. 종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유민이 발생하고 뭐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확 폭발해가지고 다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나라를 만들고 또 똑같이 나눠줍니다. 우리 사회도 이 불공정 문제를 완화하면 거기서 성장할 기회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은 정말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이제. 곧 몇 년 안에. 또 디지털 전환 빨리빨리 안 하면 우리가 미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막 팬데믹 맨날 몰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하니까 그래요. 환경을 파괴하고 너무 밀집해서 하니까 전염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질질질 끌려가면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죠. 추격자가 될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힘을 써가지고 남들보다 반발짝만 빨리 가면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선도국가가 되죠. 원래 한 발짝 앞에 가는 사람, 반발짝 앞에 가는 사람한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인프라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산업 재편 신속하게 일어나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마치 수술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산업 재편하고 신산업 만들고 기초과학 열심히 투자하고 교육체제 개편해서 미래 인재 양성하고 돈이 들어있다. 이게 다 돈이야, 돈. 그 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또 규제 방식도 바꾸고 그래서 막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창의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 발목을 잡고 그러겠죠. 이걸 이겨내서 기회로 만들면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오고 여러분들은 요만한 웅덩이에서 막 경쟁하느라고 누가 죽을래,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이런 경쟁이 아니라 넓은 더 넓어진 이 판 속에서 네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할래. 이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게 진짜 길이다. 그래서 원래 얘기로 좀 되돌아가면 어떤 게 정의롭냐. 저는 할당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남녀로 또 갈려가지고 이 갈등이 또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이 적은 기회를 놓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누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편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성별 편을 먹어서 갈등하게 된 게 지금 현재 이 슬픈 현실이죠. 그럼 이 문제를 그러면 그 해결을 현재 상태만 인정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당제 폐지해야 되냐.
그게 근본적인 답입니까?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냥 임기응변 정도에 불과하죠. 근데 길게 넓게 보면 실제 뭐 할당제는 청년 남성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공무원 임용해봐서 압니다. 소방관, 공무원, 옆집에 있는 교원 이런 데 보면 또 무슨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 보면요. 남성들이 할당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30%에 미달해가지고 30%를 강제로 남성한테 할당해요. 그래서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역 할당제 또는 연령 아니면 성 할당제 이런 할당제들은 필요하다. 또 수시 다 폐지하고 정시하자, 정시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이 10명이 경쟁을 하는데 구멍은 기회는 2개밖에 없다. 근데 왜 내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으니까 왜 이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냐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말 약육강식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할당제는 필요하고 다만 이것 때문에 지역 할당제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 의식을 갖는 다른 지역 또는 수도권 청년들한테 좀 기회를 넓히는 일을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되니까 결국은 동의하지 않는 일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안 되면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의 결정체가 권력이고 이 권력의 가장 최상층, 가장 결정적 권한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정말 흥망을 결정하는 거죠.